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 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59번째 토픽은 휴먼 레이디오 레이블드 매스 밸런스 스터디에 관한 FDA 가이드라인입니다. 매스 밸런스 스터디는 환경과학, 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과학적 조사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이 정의된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이동, 변형, 축적되는지 이해하고 정량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스 밸런스는 시스템 내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축적되는 모든 질량을 설명하는 계산입니다. 이는 닫힌 시스템에서는 질량이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질량 보존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매스 밸런스의 주요 구성 요소 시스템, 인풋, 아웃풋, 수학 공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은 개방형 또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개방형 시스템은 주변 환경과 문제를 교환하는 반면 폐쇄형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란 연구 중인 시스템의 공간적 또는 시간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다음은 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플로즈란 강에서 유입되거나 산업 프로세스에서 유입되는 것과 같이 시스템에 유입되는 질량입니다. 아웃플로즈란 하천으로의 유출, 대기로의 배출과 같이 시스템에서 나가는 질량을 말합니다. 어큐뮬레이션이란 시간 경과에 따른 시스템 내 질량 변화를 말합니다. 수학 공식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인풋은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질량을 나타냅니다. 아웃풋은 시스템에서 나가는 질량을 말합니다. 제너레이션은 시스템 내에서 생성되는 질량을 말합니다. 디스트럭션은 시스템 내에서 소비되거나 파괴되는 질량을 말합니다. 매스 밸런스 스터디가 적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경 연구 분야입니다. 생태 및 숨은 시스템의 오염원 및 흡수원에 대한 이해, 생태계의 영양소 순환을 평가하고 대기, 물, 토양의 오염 물질 분산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화학공학의 공정 설계 및 최적화, 폐기물 관리 및 처리 프로세스, 자원 회수 및 재활용 프로젝트에 적용합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시스템 분야입니다. 탄소 및 질소 순환과 같은 대사 경로 및 생물학적 주기 분석하고 미생물 배양의 성장률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 지질학 연구 분야입니다. 침식, 퇴적, 광물 퇴적과 같은 지질학적 과정에서의 대량 이동을 조사합니다. 다섯 번째 식품 및 제약 분야입니다. 재료 추적을 통해 제조 공정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매스 밸런스 스터디 연구 수행에 관련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연구 범위를 제한하는 물리적 경계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인풋과 아웃풋을 식별합니다. 시스템에서 질량의 모든 잠재적 인풋과 아웃풋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자료를 수집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유입, 유출, 반응 및 기타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네 번째 방정식을 설정합니다. 질량 균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모든 입력, 출력 및 질량 변화를 연관시킵니다. 다섯 번째 자료를 분석합니다. 질량 균형 방정식을 풀어서 시스템 내의 불일치, 추세 및 결과를 식별합니다. 여섯 번째 결과를 해석합니다. 결과의 의미를 평가하고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며 결과에 따른 권장사항이나 조치를 제안합니다. 클리니컬 파모칼러지 컨시더레이션즈 포 휴먼 레이디오 레이블드 매스 밸런스 스터디에 관한 FDA 가이드라인은 2024년 7월에 발간되었습니다. FDA 홈페이지에는 FDA 가이던스 스냅샷이 있어서 FDA 가이던스 요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인체 방사성 표지 질량 균형 연구 수행 시 첫 번째, 연구 수행 여부 및 시기 결정 두 번째, 연구 설계, 세 번째, 결과 보고 등 임상 양리학 고려 사항에 관한 FDA의 권장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지침의 권장사항은 부분적으로 최근 NDA에서 FDA에 제출된 인체 방사성 표지 질량 균형 연구를 검토한 FDA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동물 질량 균형 연구, 약물 대사체의 안전성 테스트 또는 방사능 선량 선택에 대한 권장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체 방사성 표지, 가장 일반적으로는 카본 14 또는 트리티움을 사용하는 질량 균형 연구는 인체 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ADME에 대한 정량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질량 균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전반적인 대사 및 배설 경로 파악, 순환하는 대사 산물 확인, 페어런트 드럭 또는 총 약물 관련 노출량 대비 대사 산물의 풍부도 결정. 질량 균형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대사 산물을 구조적으로 특성화해야 하는지, 어떤 대사 산물이 비임상 안전성 평가 또는 약물 상호작용 DDI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 신장 또는 간 손상 연구 또는 특정 DDI 연구가 권장되는지 평가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흡수 정도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인체 방사성 표지 질량 균형 연구를 위한 권장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량 균형 연구에서 얻은 정보는 후속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모든 새로운 분자 개체에 대해 질량 균형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체 방사성 표지 질량 균형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의뢰자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상적 우려가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질량 균형 연구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문헌 출처 또는 FDA 승인 제품 라벨링에서 질량 균형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은 질량 균형 연구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변형이 ADME 특성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기본 약리학 및 비임상 ADME 정보를 기반으로 대사 및 배설 경로가 알려진 약물, 예를 들어 단일 클론 항책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치료제, 펩타이드 및 호르몬과 같은 내인성 물질은 질량 균형 연구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여량의 대부분 즉 90% 이상이 소변으로 회수되는 약물은 대사를 최소화하면서 변하지 않은 페어런트 드럭으로 소변으로 회수되기에 질량 균형 연구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신 노출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약물도 질량 균형 연구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방사성 표지 질량 균형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항체 약물 접합체, 방사성 표지 모티어가 중요 장기에 광범위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동물 질량 균형 연구 핵자기공명 분광법 또는 질량 분석법을 통한 비방사성 표지 임상 샘플 분석, 시험약의 ADME 특성화를 위한 체외 평가 등 대체 접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접근법을 고려 중인 의뢰자는 해당 FDA 검토 부서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질량 균형 연구의 타이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량 균형 연구는 일반적으로 약물 개발 초기에 늦어도 후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질량 균형 연구의 정보를 전체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진 대사 및 배설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다른 체외 및 생체 내 데이터와 함께 신진대사 및 배설과 관련된 경로에 대한 DDI 연구의 권장사항 및 설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임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사체 식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장 또는 간 손상 연구 수행을 위한 결정을 도와줍니다. 다양한 신장 또는 간 기능을 가진 환자를 불필요하게 제외하거나 제품 승인을 뒷받침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환자에 대한 투약량을 알려줍니다. 질량 균형 연구 설계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스터디 디자인. 일반적으로 질량 균형 연구는 무작위 배정 방식이 아닌 오픈 라벨로 진행됩니다. B. 연구 참여 대상자. 일반적으로 질량 균형 연구는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인해 건강한 지원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관심 환자군을 대상으로 질량 균형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량 균형 연구에는 프로토콜에 명시된 연구 절차를 완료한 최소 6명의 평가 가능한 지원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가능한 피험자 수가 적으면 연구 결과의 해석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동학에서 예상되거나 알려진 변동성 및 약물 대사 효소 또는 수송체를 코딩하는 유전자의 관련 다양성을 고려하여 등록할 참가자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 투여된 방사능 선량 및 방사성 표지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흡수된 방사능의 선량은 동물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량 측정 계산을 통해 추정해야 합니다. 인체 안전과 관련된 다른 단체의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방사선 방호자문위원회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의 위치는 대사 중에 방사성 핵종이 손실되지 않고 페어런트 드럭과 대사 산물을 모두 검출하고 정량화할 수 있도록 화학적 및 대사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2개의 개별 라벨링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임상시험용 의약품 용량. 질량 균형 연구에 사용되는 비방사성 표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용량은 알려진 경우 최종 의도 용량 또는 연구 집단에서 약물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최소한 예상 치료 용량 범위여야 합니다. 질량 균형 연구 수행 시점에 치료 용량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약동학 선형성 범위 내의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용량 질량 균형 연구로 충분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또는 활성 대사체가 시간 의존적 약동학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용량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다회 용량 연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의존적 약동학을 나타내는 약물의 경우 피험자는 방사성 표지되지 않은 용량으로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방사성 표지된 단일 용량의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방사성 표지된 약물의 제거 경로만 평가하므로 정상 상태에서 비방사성 표지된 페어런트 드럭과 관심 대사산물의 생물학적 분석이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여 경로 및 제형. 질량 균형 연구를 위한 투여 경로에는 흡입 제품의 경우와 같이 실용적인 고려 사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의도된 투여 경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체 투여 경로를 고려하는 경우 의뢰자는 해당 심사부서에 정당성을 제시하여 연락해야 합니다. 질량 균형 연구에 사용된 제형에는 방사성 표지 및 비방사성 표지 약물 재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목적에 맞는 제형은 최종 의도된 제형과 다릅니다. 제형 차이로 인해 ADM이 매개 변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연구에 사용된 제형은 질량 균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F. 질량 균형 연구에서 경구 투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절대 생체 이용률 결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절대 생체 이용률에 대한 정보는 질량 균형 데이터를 해석하고 전반적인 약물 제거 경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구용 제형만 개발 중인 경우 절대 생체 이용률 연구와 질량 균형 연구를 단일 프로토콜에서 두 부분으로 구성된 연구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경구 투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비방사성 및 방사성 표지된 용량의 혼합물에 대한 인체 방사성 표지 질량 균형 연구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경구용 비방사성 표지 용량과 정맥용 방사성 표지 미세 용량으로 투여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절대 생체 이용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수. 소변과 대변에서 방사능의 총 회수량은 투여된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낮은 회수율 또는 큰 변동성의 잠재적 원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H. 샘플 수집 및 처리. 소변과 대변에서 방사능의 총 회수량은 투여된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낮은 회수율 또는 큰 변동성의 잠재적 원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변과 대변의 누적 방사능이 투여된 선량의 90%를 초과하고 소변과 대변에서 회수된 총 방사능이 24시간 동안 연속 2회. 샘플 수집일 동안 투여된 선량의 1% 미만이 될 때까지 샘플 수집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감기가 긴 약물의 경우 90% 이상의 회수율을 달성하기 위해 병원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다른 샘플 수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관 또는 외삽을 기반으로 한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약물 배설이 퍼스트 오더 프로세스에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혈장, 소변, 대변 샘플은 샘플 채취 후와 분석 전에 적절하게 보관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분해 산물에 의한 간섭으로 인해 대사체 프로파일링 결과가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매트릭스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또는 활성 대사체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혈장, 소변 또는 대변에서 총 방사능, 페어런트 드럭 및 관심 대사체의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각 피험자에 대해 샘플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풀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사물질 프로파일링은 일반적으로 분석 목적과 실용적인 고려 사항에 따라 각 피험자의 시점별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 관심 매트릭스의 샘플을 풀링한 후 수행합니다. 모든 풀링 전략은 연구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증되는 경우 의뢰자는 전향적, 후향적 약물 유전학 분석을 위해 투약 전 혈액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페어런트 드럭 외에도 혈장, 소변 및 대변 샘플에서 대사산물 프로파일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혈장 대사체와 페어런트 드럭 노출의 비율은 추가 DDI 평가를 위해 대사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떤 대사체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총 약물 관련 노출에 대한 혈장 대사산물의 비율은 추가 비임상 안전성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대사산물의 여부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사산물이 혈장 내 총 약물 관련 노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대사산물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배설물에서 회수된 방사능의 80% 이상이 페어런트 드럭의 대사 경로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수된 방사능의 80% 미만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2바이오 분석 생물 분석 정량화 기법 및 관련 방법 검증의 선택은 질량 균형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표지 및 비방사성 표지 분석 기법이 모두 사용됩니다. 방사능의 검출 및 정량화는 방사능 계수 기법을 사용하여 모든 해당 생물학적 매트릭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은 페어런트 드럭과 관심 대사산물의 정량화는 텐덤 질량 분석법을 사용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민감한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생물학적 매트릭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페어런트 드럭 및 관심 대사산물의 정량화에는 검증된 생물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체 방사성 표지 질량 균형 연구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혈장 및 전혈 농도와 총 방사능의 시간 프로파일, 혈장 농도와 페어런트 드럭 및 관심 대사산물의 시간 프로파일, 혈장 내 총 방사능, 페어런트 드럭 및 관심 대사산물의 약동학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적 통계, 소변, 대변 및 총 배설물에서 회수된 투여 방사능 설량의 누적 비율대 시간 프로파일, 혈장, 소변, 대변과 같이 수집된 매트릭스에서 페어런트 드럭 및 확인된 각 대사체와 관련된 방사능에 대한 정량 정보, 대사체의 구조 또는 설명을 포함한 생체 변환 계획,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